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대권 도전에 나설 것입니다. 현재의 상황은 지난 3번의 도전 때보다는 홍 시장에게 우호적인 상황이어서 홍 시장 지지층에서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홍 시장이 처음 대선에 도전한 때는 2007년도였습니다. 당시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양강 구도 속에서 이명박이 승리했습니다. 홍 시장은 경선에 참여한 것만으로 의미를 뒀습니다. 2017년 대선 때는 홍 시장이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승리의 후보로 나섰지만 문재인 후보가 41.08%로 당선됐습니다.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점쳤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이어서 여당의 지지율이 바닥인데다 범보수 진영에서는 홍준표 후보 외에도 바른정당 유승민,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마해 보수표의 분산이 예상됐기 때문입니다. 당시 홍 시장이 대선에 출마한 것은 당선보다는 보수정치 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4%까지 떨어졌습니다. 지지율이 4%인 정당의 후보가 당선을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. 당시 홍준표 후보는 24.03%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. 지지율 4%의 정당 후보로 시작해 24.03%의 득표율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힘은 홍준표 후보의 개인기 때문이었습니다. 모래시계 검사의 이미지, 탁월한 메시지 전달력, 공격적이면서도 재치 있는 토론 능력 등이 어우러진 결과였습니다. 2022년 대선 도전 때도 홍 시장은 4%의 지지율로 경선을 시작했습니다. 홍 시장은 경선에 참여하기까지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. 홍 시장은 2020년 총선 때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습니다. 1년 이상의 시간을 무소속으로 외롭게 보냈습니다. 우여곡절 끝에 복당에 경선에 참여했으나 경선 초기 홍 시장의 지지율은 4%대였습니다. 30%를 보였던 윤석열 후보에 크게 밑돌았습니다.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 때 얻은 홍준표 후보의 일반 여론조사 득표율은 48.21%였습니다. 윤석열 후보의 37.94%보다 10.27%포인트 앞섰습니다.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4%의 지지율을 48.21%로 끌어올린 것입니다. 하지만 당심을 얻지 못해 후보가 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홍 시장은 2017년 대선 때는 민심을 얻지 못했고 2022년 대선 때는 당심을 얻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은 홍 시장의 지지율이 4%를 뛰어넘고 있습니다. 5에서 11%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이전과 달리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, 오세훈 서울시장과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요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정국 이후 선두권에서 살짝 밀려나는 모양새입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달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앞서 있어 보수 진영 후보가 차기 대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.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양자 대결에서 홍 시장과 김 장관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. 여기에다 명태균의 여론 조작이 없었으면 윤석열이 아니라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란 동정표까지 있습니다.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만 홍 시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홍준표 시장 주변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홍 시장의 단점인 독불장군 이미지를 얼마만큼 희석시키느냐가 중요합니다. 이 역시 홍 시장의 개인기에 달려 있습니다.